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늘 남의 얘기를 듣기만 하던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울고 웃는 그런 사연들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됐네요. 저는 위로 3살 터울의 오빠가 하나 있는 일남 일녀 중 막내딸이에요. 겨우 형제가 하나이면서 막내라고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만큼 가족들에게 막내 대접을 받으며 사랑받고 자랐거든요. 하지만 제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엄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후로는 아빠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게 되셨거든요. 어릴 적에는 먼저 저희 남매를 두고 떠난 엄마에게 원망도 들고 혼자 자식들 키우시느라 모자람이 많으실 수밖에 없었던 아빠에게 서운함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은 이제는 저도 부모님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남겨질 저희를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엄마가 떠난 후로 홀로 부모의 자리를 채워야 했을 저희 아빠가 혼자 얼마나 고군분투하셨을지, 철없을 당시에는 몰랐을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겨우 조금 알 것 같으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저희 곁에 계신 아빠에게 잘해야 할 텐데 저는 아직도 아빠 속만 썩이는 철부지 딸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눈에도 아직 제가 어리고 철없는 딸로 보이시는 건지 제가 결혼할 적에도 아빠는 걱정이 워낙 많으셨어요. 왜 당시엔 그런 아빠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지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가 드네요. 그때는 아빠가 사위 욕심이 많으셔서 제 남편에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밀어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위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아빠 때문에 저희 결혼에도 큰 시련이 있었죠. 그때는 반대하시는 아빠가 밉고 이해되지 못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 저 역시도 남편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했던 건 아니었네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던 건 지인을 따라 나갔던 모임 자리였습니다. 친한 언니를 따라서 동호회 모임 자리까지 따라가게 됐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옆에 딱 붙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도 관심도 기억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언니를 통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남자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언니에게 거절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정말 끈질기게 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중간에 낀 언니에게 미안했던 탓에 결국 그 남자를 만나게 됐죠. 진주씨, 드디어 나와주셨군요.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진주씨는 모르실 거예요. 글쎄요. 저는 분명 거절 의사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그쪽이 혜영 언니한테 계속 부탁하셨다면서요. 그러니 제가 마지못해 나올 수밖에요. 아, 예. 저도 민폐라는 거 알지만 그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저는 정말로 진주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 원래 이런 놈 아닙니다. 함부로 마음 주고 그런 해픈 놈 아니고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것도 난생 처음이라고요. 언니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나간 자리라 그런지 저는 처음엔 남편에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뭐 그래봐야 내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하는 바보 같은 남자일 거라 생각하며 일부러 더 모나게 굴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밥 한번 먹자고 하길래 나왔더니 정작 자신은 밥을 먹는지 마는지 내내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물잔 비워질 새 없이 제가 먹고 있는 것만 살피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조금은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한테나 쉽게 들이대는 논팽이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보니 쑥스러움도 많고 생각보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기 입으로도 30 넘도록 연애해본 게 한 손에 꼽는다고 하니까 왠지 다른 남자들과 달리 진중한 이미지로 다가오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절절하게 구애하는 모습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간절하고 애원하는지 괜히 짠한 마음도 들고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앞으로 몇이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든 제 마음에 들어보려고 안다라는 정성이 갸륵해 보여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 연인이 됐네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줬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가 제일 귀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공주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퇴근하면 매번 데리러 와서 직접 차문을 열고 태워주고 내릴 때도 먼저 후다닥 내려서 제 손으로 차문도 못 열게 하고 식당에서도 어미새처럼 음식을 먹여주며 물 한 잔 제가 따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는 고생했다며 제 마사지까지 해주며 정말 저를 떠받들듯 챙겨줬어요. 그렇게 뭐든 다 해주려던 남자친구는 만난 지 1년 만에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그러자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시며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외로 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주야, 너 이 결혼 정말 해야겠어?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아빠? 찬성 씨만큼 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빠? 글쎄, 진주 너에 비해서 학벌이 낮은 것도 그렇고 직장도 불안한 것이 좀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다 네가 결혼해서 고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야. 아빠가 걱정하신 것은 남자친구의 배경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2년제 전문대를 나와서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4년제 명문대를 나온 제가 전문대 남자친구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는지 남자친구가 제게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진심이 중요했던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하다 싶었죠. 저희 아빠도 자수성가하신 분이시라 적어도 저희 아빠는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딸 보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르신 건지 예비사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빠는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오빠가 아빠를 대신 설득해 주기도 했었죠. 그렇게 아빠의 허락을 받으며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고 저는 그제서야 안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 야, 너 찬성이 아니야? 야, 찬성아, 나 진호야. 땡땡 고등학교 박진호. 박진호? 네가 진주 오빠였다고? 알고 보니 저희 오빠랑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더라고요. 오빠가 먼저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네는데 남자친구는 반갑지 않은 건지 상견례 내내 불편한 모습이었어요. 진주야, 너희 오빠가 박진호인 거 왜 말 안 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자기한테 먼저 얘기를 해. 나는 두 사람 학교 동창이었던 것도 오늘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오빠 이름 정도는 미리 알려줄 수 있잖아. 남자친구는 제가 저희 오빠에 대해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다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이렇게 화가 날 일인지 저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어요.
연애할 적에는 화 한 번 낸 적 없었던 남자친구였기에 이런 모습이 의외였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워하는 제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왜 그래? 우리 오빠랑 동창인 게 싫어서 그래? 학교 동창이면 좋은 거 아니야? 모르는 사이보다야 아는 사이가 나은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하지 마. 너희 오빠가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아? 학교 다닐 때 너희 오빠 좋아했던 사람 없을걸? 운동한다고 애들 앞에서 주름 잡고 다녀서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데. 뭐? 우리 오빠가? 그래서 자기가 오빠한테 괴롭힘이라도 당했다는 거야? 아니 뭐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지만 나도 피해를 보긴 했었지. 아무튼 엄청 불편한 사이인데 상견례에서 만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하지만 되려 당황스러운 건 저였습니다. 저희 오빠가 학창시절에 운동을 했었던 건 맞지만 학교에서 주름을 잡고 다녔다느니 친구들이 무서워했다니 그런 얘긴 처음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오빠랑 다른 학교 출신에 나이 차이도 있어서 오빠의 학창시절을 전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오빠가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기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빠에게도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었죠. 혹시나 남자친구와 학창시절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하며 묻는 제 말에 오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혹시 학교 다닐 때 내 남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던 적 있어? 뭐 시비가 붙었다거나 아니면 싸웠다거나 뭐 사소한 거라도 말이야. 글쎄, 내가 찬성이랑? 내 기억으론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찬성이랑 2학년 때 같은 반이긴 했는데 노는 무리가 달라서 별로 어울린 적이 없었어. 그리고 나는 운동부라 교실에 오래 있지도 않았고 매일 훈련하느라 교실에서는 거의 잠만 잤지. 다른 애들이랑 싸우거나 문제 일으킨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진주 너도 알겠지만 운동부 애들은 거의 학교에 없는 듯 다니잖아. 나도 그랬었지 뭐. 그치? 그랬지?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자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뭐 오빠가 학교에서 무서웠다느니 애들 앞에서 겁을 주고 주름을 잡고 다녔다느니 그러는 거야. 자기도 피해를 봤었다고. 오빠가 불편하다 그러길래. 혹시나 서로 오해라도 있으면 결혼 전에 미리 푸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내가 애들을 괴롭혔다는 거야? 나 맹세코 그런 적 없어. 만약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빠가 가만히 계셨겠어? 진주 너도 아빠가 얼마나 그런 쪽으로 엄하신지 알잖아. 그리고 우리 운동부 애들 다들 덩치만 컸지 순하고 착해서 그런 오해 사는 일도 없었어. 학급 친구들이랑도 다 잘 지냈는데 뭘. 오빠는 정말로 억울해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빠 말대로 저희 아빠가 그런 쪽으로 무척 엄한 분이셨고 당시 운동을 하던 오빠는 훈련과 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는 오빠가 남을 괴롭히거나 일진놀이를 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거기다 운동부 학생들은 시비에 휘말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부 학생들이 알아서 문제를 피하고 조심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 걸 저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대체 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왜 남자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오빠한테 무슨 오해를 했나 봐. 오빠 말대로 잘 어울리지 않고 잘 모르니까 그냥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해, 오빠. 괜히 오해해서 오빠 기분 상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야.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그리고 진주 네가 미안해 할 일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찬성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오해가 있으면 툭 터놓고 푸는 게 낫지. 내가 만나볼 테니까
진주 너는 걱정하지 마. 그 후로 오빠가 남자친구를 만나겠다며 먼저 제안했고 그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매우 꺼려하는 눈치였지만 자기도 할 말이 많다며 오빠를 흔쾌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빼고 두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죠. 남자들끼리의 얘기라며 두 사람 다 저한테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가벼워 보이는 오빠의 표정을 보니 잘 풀렸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세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괜찮을 것 같다며 앞으로 저희 오빠와 잘 지내봐야겠다고 말해줬고요.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다시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에도 오빠와 남편은 쉽게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남편과 친하게 지내보려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아직도 저희 오빠를 불편해했거든요. 매제,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술이나 한잔할까? 주말? 아니, 나 시간 없는데. 그리고 주말엔 쉬어야지. 술은 무슨 술이야. 술은 혼자 마셔. 그래? 그럼 운동은 어때? 전에 보니까 매제 골프에 관심 있다며. 내가 다니는 골프 연습장 있는데 같이 골프나 칠까? 나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 소개해 줄게. 그 선수 출신인데 정말 잘 가르치시거든. 매제한테도 도움 될 거야. 근데 내가 좀 바빠서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끊을게. 왜? 오빠 전화야? 근데 당신 오빠는 되게 한가한가 봐. 매번 뭐 같이 하자고 아주 닭다리야. 아휴, 나도 사업이나 할 걸 그랬다. 그래야 당신 오빠처럼 팔자 좋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지. 왜? 오빠는 자기랑 같이 골프 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이참에 같이 가지 그랬어. 코치도 소개해준다 그러고 레슨비도 오빠가 내주겠다고 하던데. 내가 거지야? 뭐 그런 거 바라고 냉큼 쫓아가게? 사람을 뭘로 보면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 하여간 자기만 잘났지. 내가 바빠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아?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골프 그거 겁먹던 인간들이나 하는 거지. 운동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해? 저희 오빠가 남편과 가까워져 보려고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오빠는 술을 거의 못하지만 술 좋아하는 남편 취향에 맞춰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아니면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친구들이랑은 매번 술 약속을 잡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남편의 관심사를 기억해뒀다가 골프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는 또 바쁘다고 거절을 하더니 저희 오빠가 골프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자랑을 하는 거라며 제 앞에서 오빠 흉을 보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진심으로 남편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기에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습니다. 설령 그게 정말 무시로 느껴져서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저희 오빠 앞에서 대놓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의 속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쉽게 친해질 수는 없겠다 생각했죠. 신우와 옳게도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마당에 남편에게 저희 오빠와 잘 지내기를 바라는 건 제 욕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희 오빠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남 잘 지냈어? 요즘 사업은 어때? 그쪽 업계가 많이 힘들다 그러던데. 처남도 많이 힘든가? 어째 영 얼굴이 안 좋네. 뭐 그냥 그렇지. 이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힘들어도 버텨야지 뭐. 버틴다고 다 답인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 자기 분수를 잘 파악해서 포기할 줄도 아는 것도 능력이야. 너무 힘들면 나한테 말해. 우리 회사에 자리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뭐 영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그래, 뭐 신경 써줘서 고마워 매제. 언제는 저희 오빠가 사업한다고 회사원 마음을 모른다느니
편하게 돈을 버느라 좋겠다느니 하며 비아냥거려 놓고 직접 만나서는 오빠 사업 걱정을 하는 척하며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오빠가 사업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말을 얹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운 빠지게 만드는 거죠. 성격 좋은 오빠는 거기서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말만 하니 저희 오빠가 사실은 순한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 오빠가 만만하다 생각하는 건지 자꾸 사람 속을 긁는 언행들을 해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곤 했어요. 당신 대체 왜 그래? 오빠한테 자꾸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나는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인데 뭐 문제 있어? 걱정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눈치를 보게 해? 오빠 성격 순하다고 함부로 굴지 마. 오빠가 당신 아랫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뭘 함부로 굴었어? 그럼 내가 뭐 처남을 형님 모시듯 해야 하나? 당신한테나 오빠인 거지. 나한테 그냥 처남이지. 언제는 친하게 지내라고 안달하더니 잘 지내보겠다고 하는데도 난리네? 당신이야말로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결혼 전에는 분명 세상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언제는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그 전의 모습이 전부 가식이었던 것처럼 예전의 다정한 모습도 사라져가는 듯 했죠. 게다가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줄 알았던 남편이 저희 오빠 앞에서 자꾸만 기싸움을 하고 무시를 하는 못난 모습에 저는 남편에게 점점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연애 때 너무 큰 사랑을 받은 탓인지 결혼해서도 똑같이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지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이 후회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비단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처럼 예뻐해 주시고 시집만 오면 딸처럼 대해 주시겠다던 시부모님께서도 안면 몰수하고 완전히 바뀌셨거든요. 남편과 똑같이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그런 가식적인 성향도 유전인가 싶네요. 시부모님의 본색은 결혼하고 제가 첫 명절을 맞던 날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도 묘하게 남편만 챙기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댁은 시댁이구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신다 싶었는데 명절날 겪어보니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더라고요.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에 저는 걱정보다 설레는 마음이 앞섰어요. 시댁에서 처음 명절을 보내며 시댁 어른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가서 저희 친정 식구들과 남편까지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막상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엄청난 음식거리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놀라긴 했지만 며느리로서 처음 보내는 명절이니만큼 저는 불평 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놀랍게도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온 식구가 다 같이 음식 준비를 했었기에 그런 분위기는 낯설었어요. 여보, 일이 많은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전 부치는 동안 옆에서 밀가루 좀 묻혀줘. 내가? 에이, 난 부엌일 안 해봐서 못해.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밀가루 묻히는 건데? 일이 너무 많아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다 같이 일하면 더 즐겁지 않으려나 해서 제가 먼저 TV 앞에 있던 남편을 불렀어요. 힘든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 시키면서 어머님이랑 다 같이 얘기나 나누려고 했었죠. 애초에 남편 집 일인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웃겼지만 보통 며느리들이 다들 그럴 테니 이해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부르자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신 겁니다. 아니,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가만히 잘 쉬고 있는 애를 왜 불러? 네?
저는 그냥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명절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음식하면 더 즐겁잖아요. 너는 음식을 재미로 하냐? 그렇게 재밌으면 너 혼자 다 하던가. 왜 괜히 피곤한 우리 아들을 괴롭히니? 찬성이 너는 됐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아빠랑 먹고나 있어. 남자애가 무슨 부엌 일을 한다고. 거봐, 우리 엄만 나 집안일 안 시킨다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은 여보가 고생 좀 해야겠어. 그래도 뭐 며느리들 다 하는 일인데 어쩌겠어. 안 그래? 남편을 시켜 먹으려 한다며 타박하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얄밉게 대꾸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오빠가 있지만 저희 오빠는 저보다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남자라고 부엌 일을 못하는 건 뭔 소린지 황당하더라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 여자 역할을 나누는 시부모님 모습에도 충격을 받았죠. 남의 조상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왜 내가 차려야 하나 싶어 불만스럽고 억울했지만 이제 막 며느리가 된 저는 거기서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내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생을 해야만 했죠. 그런 고생이 처음이었던 저는 친정에 가서 쉬어야지 생각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명절 당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에 제사까지 모두 마치고서 저는 드디어 친정을 갈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친정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남편이 언제 가자고 하려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저는 길이 막힐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와 얘기를 하느라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정리 다 했으면 이제 점심 준비하자. 꼬모네도 오신다니까 그 집 식구들 음식까지 준비해야지. 네? 어머님, 저희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집에서 식구들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뭐? 가긴 어딜 가? 너는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저는 당연히 먼저 가라고 하실 줄 알고요. 저도 가서 저희 엄마 제사 지내고 가족들이랑 명절 보내야죠. 고모네 온다는 얘기 못 들었어? 찬성이 고모가 너 보러 오신다는데 가긴 어딜 가니? 너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니? 엄마 제사는 무슨 시집온 애가 무슨 친정을 가겠다고 난리야?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벙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전날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음식하고 고생만 했는데 그런 저를 먼저 보내주셔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는 저더러 출가 외인이라며 저희 엄마 제사도 못하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매년 다 같이 하던 명절 음식을 오빠와 아빠 단둘이서 하게 만들어 죄송했던 저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까지 오셔서는 좋은 날 며느리가 눈물바람한다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진주야, 언제 출발하니? 곧 출발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뉴스 보니까 아직 길이 좀 막힌다는데 조심히 와라. 어차피 니들 와도 할 것 없고 밥 때는 늦어도 되니까 괜히 서두르지 말고. 알겠지? 아빠는 당연히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는 시댁에 붙들려 친정에 가지도 못하는 사정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나 집에 못 가. 시부모님이 나 못 가게 해. 나도 아빠랑 오빠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 제사 해야 하는데 나는 출가 외인이라고 집에 못 간대. 나 어떡해?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철없이 눈물을 흘리며 뱉는 제 말에 아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하고 전화를 끊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고 방을 들어오자 당황해하며 전화를 받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저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던 거죠. 수화기 넘어 들리는 아빠의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계셨어요. 내 딸이 고아도 아니고 어떻게 명절날 친정집을 못 와? 자네만 가족 반기는 거 아니고 자네만 부모 있는 거 아니지 않은가? 집에서 친정 식구들 기다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나? 그러자 여태 일어날 생각도 안 하던 남편이 그제서야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진주가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제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곧 가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안사동께서 고모님 출가 외인 얘기까지 하면서 못 가게 했다면서. 자네 이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할 셈인가? 나도 그동안 자네한테 서운한 게 많았지만 자식처럼 생각해서 말을 아꼈는데 자네나 사돈들께서 이러시면 나도 할 말이 많지. 결혼하고서 먼저 안부 한 번 없었으면서 명절엔 오지도 않겠다고. 결국 아빠가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화를 내시고서야 남편은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남의 집 아들을 오라가라 한다며 또 욕을 하셨죠. 아니, 명절날 가족들 좀 만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실 일인가? 그 집은 어차피 식구도 별로 없으면서 뭔 명절을 쉰다고? 예, 네가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러시니? 너 네 아버지 앞에서 눈물바람이라도 했니? 저도 저희 엄마 제사 지내야 해요, 어머님. 저도 저희 친정 식구 보고 싶다고요. 어헐, 어디 며느리가 시부모 앞에서 말대꾸를 해? 됐어, 아빠. 장인어른 난리 나셔서 얼른 가봐야 해. 당연한 일을 왜 눈치를 보고 혼나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저를 친정에 데려갔고 아버지는 더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마 반대 상황이었더라면 저는 시댁에서 하루 종일 벌받듯 혼이 나야 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모질지 못하셔서 사위를 대놓고 혼내지 못하셨네요. 그럼에도 남편은 그날 저희 아빠에게 혼이 난 것이 무척 억울한 것처럼 한동안 불평을 했습니다. 머리털 나고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다며 저희 아빠가 자기 집을 무시했다고 난리를 피는 바람에 결국 저희는 결혼하고서 제일 크게 부부싸움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시부모님의 괴롭힘 역시 시작됐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외동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겠다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죠. 두 분은 제가 첫 명절을 기어이 친정을 간 것에 화가 나셨고 그래서 며느리를 잡돌이해야겠다 싶으신지 저를 매주 시댁으로 불러 일을 시키셨습니다. 같이 밥 한 끼 하자며 불려가서는 몇 시간 동안 제가 음식을 차리고 뒷정리를 해야 했어요. 맞벌이하며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저는 그러느라 친정을 찾아갈 여력도 없었죠. 남편은 매주 당연하다는 듯 저를 시댁으로 데려갔고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제 안부 전화를 기다리며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가 없는 날에는 몇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시며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정작 제 남편은 저희 친정에 제 발로 가긴커녕 저희 아빠에게 안부 문자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저도 바보같이 그걸 며느리 도리라 생각하고 참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도 그게 제일 후회가 되네요. 제가 그때 시댁 식구 말고 저희 아빠를 챙겼더라면 저희 아빠가 그 지경이 되진 않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오빠는 일찍 독립해서 혼자 살고 저까지 결혼하며 혼자 계시던 아빠가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어요. 술을 드시는 분도 아니셨는데 하필이면 B형 간염에 걸려 고생하시다가 그 후유증으로 간경화까지 가시게 됐죠. 저라도 집에 있었더라면 아빠를 챙겨드렸을 텐데 아빠는 자식들이 걱정할까 싶어 아프신 것도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기어이 입원을 해서야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여차하면 아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딸이라는 애가 아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파서 누워 계신 아빠를 보며 속이 상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작 아빠를 살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싶어 후회가 들었죠. 그런 제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프신 아빠의 간병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도저히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만사를 제치고 아빠의 곁을 지켜야 했어요. 어쩔 때는 병원에서 밤을 새고 바로 출근을 하고 집에 며칠씩 들어가지 않는 날도 있었죠. 저는 그게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빠의 간병을 하는 것을 너무나 못마땅해 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환자가 저희 아빠뿐이냐며 비아냥대더니 이젠 자기 부모는 안 챙기고 친정 아빠만 챙긴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부모도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그건 무시하고 병원만 그렇게 매일같이 들락거려? 그럼 어떡해? 당신은 당신 부모님 아프신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매번 가던 시댁 하루 이틀 안 갔다고 무슨 큰일이라고? 나 그동안 시댁에 할 만큼 했어. 그러는 동안 우리 아빠 못 챙겨드려서 기어이 적골 나셨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후회스러워. 그래서 더 후회 없고 싶어서 이러는 거고. 그런다고 네가 무슨 도움이 되긴 해? 네가 의사야? 간호사야? 너 없어도 장인어른 멀쩡하신데 뭐 한다고 그렇게 유난이야? 그렇게 챙기려면 진작 챙기던가. 왜 이제 와서 후회한다 만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아니야? 나 결혼하고서 매일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 눈치 보며 살았어. 결혼하고 첫 명절날 출가 외인이라면서 친정에도 못 가게 한 시부모님 기억 안 나? 그 후로도 매번 시댁은 뻔질나게 드나들고 시댁에선 나한테 안부 전화해, 선물해, 별별거 다 바라시는데 당신은 우리 집에 뭐 했어? 당신은 우리 아빠한테 안부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어? 며느리랑 사위랑 갔냐? 그리고 나는 너네 집 불편하다고 몇 번을 말해. 너네 오빠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깡패였는지 내가 말 안 했냐? 내 말은 믿지도 않고 지네 오빠 편만 들고 나야말로 할 말 많아. 내가 너희 집 식구들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모르지? 그러고 보면 너나 너네 집 식구들이나 다 똑같다. 아주 이기적이고 오만해. 뭐 별거 있다고 지들만 잘난 줄 알고 콧대 높은 척하면서 쥐뿔도 없는 것들이 난 무시하기만 하지. 내가 그동안 니네 오빠랑 아빠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너만 입이 있어서 불평하는 거 아니야. 대체 우리 아빠랑 오빠가 뭘 어쨌는데? 오히려 오빠가 당신을 참아줬겠지. 가족 간의 예의라고는 모르고 남을 음해하는 사람을 여태 참아준 건 우리 오빠야. 그리고 당신, 우리 아빠가 몇 번 혼낸 것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럼 당신이 잘하지 그랬어. 아빠가 없는 말로 괜히 그랬냐고? 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남의 귀한 자식을 대역죄인 마냥 무시하고 구박해? 그래서 너는 그 꼴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냐? 아니지. 자기 아빠가 나 대신 혼내줄 때마다 좋아했겠지. 하여간 엄마도 없이 오냐오냐 곱게만 컸으니 뭘 알겠어?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왜? 엄마 얘기하니까 속상하냐? 그래서 뭐 또 당신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르게? 일러라 일러! 근데 이젠 일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 아빠 병원에 누워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 이젠 나한테 전화해서 화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면 뭐 이번엔 오빠한테 일러주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새끼 깡패 같은 본 모습 다시 보게 해줘봐. 그때 되면 너도 네 오빠 실체를 알게 될걸?
됐고! 너 계속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결국 저는 아빠의 간병일로 남편과 싸우게 됐고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던 저는 짐을 싸들고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아빠 간병이나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아빠에게는 그런 사정을 설명하지 못했지만요. 그렇게 아빠와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와 싸우고 나가서 술을 먹었던 건지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었어요. 술 취한 남편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저는 남편을 병실에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왔어? 뭐야, 술 마셨어? 술 마셨으면 집에서 곱게 잠이나 자지. 아빠 병원을 왜 찾아와? 왜? 내가 못 올 곳 왔어? 장인어른이 여기 있다는데 사위가 찾아와 봐야지. 언제는 면회 한번 안 오냐 지랄을 하더니 와도 지랄이야 이제? 자네 지금 뭐하는 짓인가? 내 앞에서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대체 이게 무슨 죄태야? 아이고, 우리 고지식하신 장인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왜요? 사위가 술 취해서 찾아오니까 반갑지가 않으신 거예요? 하긴 원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위가 술까지 마셨다니 더 싫으시겠지. 안 그래요? 당신 진짜 왜 이래? 불만 있으면 나한테만 하면 되잖아. 왜 아픈 우리 아빠한테 화를 내? 나 장인어른한테 불만 많아. 말했잖아. 당신 식구들 다 싫다고. 그러니 이참에 말 좀 할게요. 장인어른. 제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뭐가 그렇게 싫어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요? 전문대 나와서 영업직이나 하는 사위는 따님한테 안 어울린다 싶습니까? 자기 자식이 사업한다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위는 보잘것없어 보이냐고요?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잘났으면 뭐합니까? 결국 건강 못 챙기면 이 꼴 되는 걸. 장인어른, 이거 드시고 그냥 돼지세요. 아빠 앞에서 막말을 하며 추태를 부리던 남편이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자기가 마시던 건지 들고 있던 술병을 저희 아빠에게 들이밀며 간경화 걸린 저희 아빠에게 술이나 먹고 죽으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끔찍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꼴을 보고 어떤 자식이 그냥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화를 못 참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되려 손을 올리며 저를 때리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그 순간 소란스러움에 병실로 들어온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어요. 그런 꼴을 아빠 앞에서 보인 저는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혼을 결심하게 됐죠. 오빠. 왜 그래, 진주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오빠, 나 이혼할 거야. 나 이대로는 더 못 참아. 차라리 이혼녀로 평생 혼자 살지. 더 이상 그 인간이랑은 못 살겠어. 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미안해, 오빠. 내가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오빠랑 아빠한테 상처만 주고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어. 글쎄 그 인간이 아픈 아빠한테 소주 사들고 찾아와서는 이거 드시고 그냥 돼지시라고 우리 아빠 죽으라고 그랬어. 아빠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오빠한테만큼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오빠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자 오빠 역시 너무나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뭐라고? 매제가 아빠한테 뭘 어쨌다고? 술을 사들고 가? 아니 그 자식 미친 거야 뭐야? 안 그래도 편찮으신 아빠한테 술을 들이밀고 죽어라 악담을 해? 미안해 오빠.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딴 인간 참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나 무시하던 인간이 이젠 우리 식구들까지 다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게 왜 네 탓이야, 진주야. 너나 우리나 그놈한테 다 속았던 거지. 학교 다닐 때부터 약삭 빠른 건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 잘 모르고 결혼 말리지 않은 내 탓이다. 우리 아빠한테 그런 소리 하는 남편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이번엔 정말 이혼할 거야. 사실 진짜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그놈의 이혼이 뭐가 무섭다고 내가 여태 결단을 못 내렸나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 이혼하는 것도 억울해.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이대로 순순히 이혼하는 게 맞아? 됐어. 진주 너는 가만히 있어. 그 새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아주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줘야지. 오빠 어쩌려고 그래? 안 그래도 그놈이 오빠한테 가서 일르라고 어쩌는지 보겠다고 벼르고 있던데. 됐어. 내가 고소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자 오빠는 저보다 더 화가 나서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선을 넘어도 매번 참던 오빠였는데 오빠도 제 얘기를 듣고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오빠가 정말 무슨 일을 벌이면 어쩌나 걱정이 됐지만 이번엔 저도 오빠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빠는 선수 시절 입던 유도복을 입고 남편을 유도장으로 불러냈어요. 저는 남편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웬일로 남편은 순순히 나왔더라고요. 저희 오빠의 순한 성격을 믿어서 그러는 건지 겁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나오고 보니 여전히 몸 좋은 저희 오빠를 보고 쫄은 듯 했습니다. 뭘 하려고 도복까지 입었어? 왜? 나 죽이려고? 여기 도복 있으니까 너도 입어라. 우리 남자 대 남자로 한번 붙어보자. 뭐? 나 두드려 패겠다 뭐 이거냐? 나도 이제 선수 아니고 운동한 지 오래됐으니까 너도 붙어볼만 하겠지. 평소 네가 무시하던 난데 설마 쪼는 건 아니지? 쫄긴 누가 쫄아? 오냐? 나도 바라던 바다. 너 학교 다닐 때 운동한다고 째고 다녔지만 나도 운동 좀 하거든? 네가 학교 다닐 때나 잘 나갔지 지금도 잘 나가는 줄 아냐? 오늘 내가 네 콧대 꺾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기대해.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고맙네. 깐족거리던 남편은 호기롭게 허세를 부리며 오빠에게 덤벼들었지만 평소 운동 한 번 안 하는 남편이 오빠에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하며 선빵을 내지르던 남편은 정작 오빠 몸에 주먹 한 번 닿지 못하고 오빠에게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었어요. 오빠도 남편의 형편없는 실력을 보고 적당히 봐주고 있는데도 남편은 오빠의 옷깃 한 번 잡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가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을 들어 업어치기를 10번쯤 하니 남편은 침을 줄줄 흘리며 항복을 외쳤습니다. 겨우 그걸로 항복하는지 한심하기만 했어요. 정작 저희 오빠는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항복! 그만해! 왜? 자신 있다더니 겨우 이 정도로 그만해? 우리 아빠한테 찾아가서 뒤지라고 한 것 치고는 배짱이 약한데? 그래서 나 죽이려고? 야, 너는 네 오빠가 나 죽이는 거 그냥 두고 볼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누가 이걸로 죽어? 정말 너 죽이려고 그랬으면 이 정도로 안 했어. 내가 너를 두들겨 패지 못해서 도장까지 불러낸 줄 알아? 그래서 선수 출신이 일반인 업어치는 건 괜찮고? 니들 이거 살인미수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그래, 고소하려면 해. 내가 그 정도 예상을 못했을까? 대신 고소하면 너도 앞으로 밥벌이 걱정해야 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감옥 갈 건 넌데 내가 왜 내 밥그릇을 걱정해? 너 이번에 큰 실적 올리고 승진 앞두고 있다며? 그거 도루묵 되면 승진은커녕 회사 잘리는 거 알지? 그거 내가 없던 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 네가? 뭐 네가 뭐라도 되냐? 내가 그거 따내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걸 네가 어쩐다는 거야?
그 실적이 정말 네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네. 그 계약 내가 내준 거야. 네가 하도 실적 가지고 힘들어하길래 내 동생 더 괴롭히지 말라고 내 거래처 통해서 계약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취소하면 그 실적 날아가는 거지. 알아? 얼마 전 남편이 큰 거래를 따냈다며 축하주를 따르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사업하는 오빠가 영업 실적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에게 거래 실적을 채워주려 했었던 겁니다. 오빠는 남편이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 놈은 저희 가족을 기만하며 저희 아빠까지 욕보였던 거였어요. 심지어 그 계약이 파기되면 남편은 백수신세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러자 뒤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자기 처지를 깨닫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졌죠. 처남, 아니 형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가서 사과도 드리고 진주한테도 사과할게요. 제발 계약건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예? 그거야 우리가 가족이었을 때의 일이고 진주가 너랑 이혼할 거라는데 그때도 내가 네 사정을 봐줄 필요가 있을까? 아무튼 나는 진주가 이혼하자마자 계약 파기 통보할 거고 위약금 물게 할 거니까 그때까지 진주 마음을 돌려보던가 아니면 위약금 물어낼 준비하던가 해. 아, 그리고 나중에라도 폭행으로 고소할 생각은 하지 마. 너랑 나랑 합법적으로 대련한 거라서 폭행 성립이 안 되니까. 오빠는 남편이 말을 바꿔서 폭행으로 고소를 할 것까지 예상하고 전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도장에서 만나자고 하고 싸우기 전에 남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녹음까지 해뒀습니다. 쌍방의 합의하에 대련을 했으니 그건 폭행이 아니었죠. 그렇게 남편을 업어치며 정신을 차리게 한 오빠는 마지막 결정을 제게 넘겨줬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속아서 한 결혼에 남편의 본색을 다 알고도 참아줄 수는 없었죠. 그제서야 안달난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며 남편과 갈라서게 됐고 오빠가 계약을 파기하며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큰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이 짧아 받지 못하는 위자료 대신 저희 오빠가 위약금을 받게 됐네요. 그 일로 시댁에서까지 저를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진작 잘할 것이지. 이제 와서 왜 싫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제가 시댁이나 남편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었던 건데 그놈의 며느리가 뭐라고 못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롯이 제 자신을 찾으며 저희 가족만 챙기게 됐네요. 그 후 편찮으셨던 아빠는 무사히 회복하시며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셨고 다시 돌싱이 되며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된 저는 아빠 곁을 지키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큰 상처를 받게 됐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럼 앞으로 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